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녀. 알았어. 이제 크게 공부했으니까. 기왕에 여태까지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무슨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뭔가 다른 꾸밈이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절대 나는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7년 전 늦깎이 사랑을 시작했는데요. 동생들의 반대에도 결혼을 약속할 만큼 사랑은 커졌지만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남들 다 20대 때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걸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밀듯이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순간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완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계속 사탕 발림을 해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시행사 대표래요. 그러면서 뭐 300억 들은 통장 뭐 사진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그 1억씩 뭐 달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해요. 만났던 연인은 자칭 시행사 대표. 돈을 배로 줄 테니 모자른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그 6천을 이제 한 달이면은 뭐 1억에서 1억 2천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통장 이름으로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돈을 빌리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또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늦게 온 사랑인 만큼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걸 다 퍼줬다고 합니다. 나 이제 퇴근할게. 알았어. 수고했어. 들어가. 들어가. 그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네. 집은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2층에서 살죠. 이 건물이 이제 남동생 건물이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 작은 상가 건물. 그녀는 이곳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의 전부. 여배우라 하기에는 옷과 화장품이 참 소박해 보입니다. 옷을 사 입은 지가 뭐 5년 됐는데요. 옛날에 있을 때는 배도 안 고프고 뭐 옷도 뭐 사 입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안 들었었는데, 없으니까 옷도 사 입고 싫고, 안 쓰는 거가 30%, 못 쓰는 게 70%. 그렇죠. 전 재산을 잃고 대부분의 짐을 정리했다는데요. 모든 걸 잃고 집에서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녀가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방에 가득 차 있는 서류 뭉치에 그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5년째 들어가는 거죠. 5년이죠, 5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류만 쌓이는 거예요, 서류만. 첫 번째 고소를 한 지 5년이 넘은 건데요. 아직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최소 2억 원을 지급함을 확약하고 나머지 금 1억 8,500은 20년 12월 말까지 지급함을 하려 한다.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화가 이게 올라와 갖고 확 퍼지면서 여기서 목에서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2017년부터 그녀가 건네준 돈만 수억 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그다음에 2018년도 1월까지 해서 2억, 뭐 제주도에 빌라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냥 금방 뭐 돈이 뭐 수억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몇백억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 먼저 가져간 2억을 받기 위해서 또 2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파트도 조그만 거 있었고 부동산도 마련해 놨던 게 있었고 그랬었죠. 그거 이제 다 날라간 거죠. 그래서 그 이자도 엄청 갚은 거죠. 그거까지 따지면은 5억이 넘어요. 6억 정도 되죠. 그 사랑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다 보면은 이렇게 약이 많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데요. 뭘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그래갖고 망막출혈이 오고, 그러니까 뇌출혈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망막출혈이 오고, 그때부터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순회 공연을 했어요. 순회 공연. 우울증 약부터 신경, 혈압, 신장, 혈당 등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차영옥 씨. 완전히 내 인생을, 여태까지 쌓아온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루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졌는데요. 그녀는 왜 이토록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여기 앉을까요? 네. 고통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진짜. 2억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렸고요. 아니 어떻게 근데 그렇게 신뢰가 저랑 결혼할 사이니까 저는 그냥 아주 완전히 믿은 거죠. 그런데 말끝마다 너 나 못 믿어? 너 나 못 믿어? 네. 결국에 그거죠. 우리 이렇게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내 재정 상태 모두 다 알고 내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다. 이렇게 변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소송이 한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고소를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남부지검에 직접 가서 했어요. 2019년도에.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한테 보내갖고 1년 뒤에 갚겠다. 네네네. 그러면서 확약서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제 홀딱 넘어갔죠 또. 예.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에 믿음을 갖고 1차 소송을 취한 차영옥 씨. 하지만 그 돈을 갚지 않자 2021년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런 어음 공정증서를 써주는 경우가 또 상당 부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변제기를 계속 이제 미루거나 아니면은 이거 봐, 나 공정증서 써줄게. 어찌 보면은 또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덜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분이 재산이 있는데 본인 명의로 혹시 해놓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게 있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아들 이름으로 해놨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하여튼 일도 없어요. 자기 네네네. 재산이.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피해금을 변제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늦은 밤 급하게 찾아온 한 사무실. 한참 고민 끝에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는데요. 어서 와.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이다. 그래, 얼마만이니? 이제 만나니. 아니, 몸이 안 좋아졌나 보다. 많이 힘들다. 아우. 그러게. 야. 나는 지금 남부에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고소하자고 2019년도에 갔잖아. 근데 너는 그때까지도 믿질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왜 결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뭐 다퉜나 보다, 싸웠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때서부터 사실은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소개받은 지인도 차영옥 씨와 같은 해 남성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다. 그래서 거기에 수백억을 이제 이익이 나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금이 아직은 안 나와서 담보를 받고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준 거죠.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3억이요. 학계 3억 원을. 네 3억, 나 4억.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지인 차영옥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담보를 그때 이제, 받기로 했는데 담보를 빨리 안 줘가지고 왜 안 주냐. 그래서 만나기로 했을 때 그때 차영웅 씨가 나오신 거예요. 자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고 결혼도 할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면 뭔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인이고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찰떡같이 믿었어요. 차영옥 씨가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라는 것이 약점이 됐답니다. 아주 철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이용을 해먹고 완전히 껍질만 남겨서 버린 거야.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야. 소름 끼치는 사람. 너도 나는 이제는 막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인생을 도둑맞은 거잖아요. 인생을.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돈도 줄 수 있고 마음도 줄 수 있고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해 먹은 거잖아. 아주. 그 배신감.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배신감이라고 느낀 거는 진짜 일생일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속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속인 정도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다 그냥 진짜 흔히들 얘기하는데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었다. 그걸 다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한테 내가 진짜 너무, 그동안 속아왔던 게,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